안녕하세요. 한샘 리하우스 광진대리점 김영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옥수 어울림 포베이형 환경부가 아름다운 집에 왔습니다. 이번 고객님은 거주하시다가 공사 후 입주하셨습니다. 어제 입주하셨어요. 기존에 불편했던 점과 고객님만의 스타일로 많은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포세린 타일로 전부 다 붙여서 벽면과 바닥을 여러 형태로 변신시키고 원목 루버와 조화를 이룬 이 집을 광진 대리점 손준영 실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샘 손준영입니다. 오늘은 그레이와 우드톤으로 이제 지어진 집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게 현관부터 먼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방화문 자체도 보통은 필름을 이런 이제 우드톤으로 많이 가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고객님이랑 같이 협의에 맞춰서 이제 우드톤으로 제가 진행을 해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서 이제 거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 고객님들 왼쪽 편에 보시면 이제 현관장은 일반 현관장이 아니라 이제 오픈장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외출을 하거나 이제 들어오실 때 차키라든지 자주 찾는 수납품 같은 거를 이렇게 두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조명도 있고, 이제 하부장에도 이렇게 조명을 넣어서 고급스럽게 연출을 해드렸고, 타일 같은 경우도 보통은 고객님들이 다들 이제 베이지 톤이라든지 이제 화이트 톤 이런 걸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검정색 테라조로 진행을 해도 집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같이 센서 등이나 이렇게 켜지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추가를 해서 고객님들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조명을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켤 수 있게 여기다가 설치를 조금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중문이 서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들 헷갈려들 하세요. 중문이 굳이 그렇게 필요하냐? 근데 중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닫게 될 경우 현관이랑 이제 내부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불투명 유리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관과 이제 거실 쪽이 조금 더 분리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생소하실 텐데요. 여기 이제 원목 루버라고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루버가 필름으로 그냥 여기 붙여서 이제 필름지로 많이 입히긴 하는데, 고객님들 잘들 보시면 이게 원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목을 잘들 안 하세요. 근데 이게 왜 원목으로 했느냐? 확실히 질감이나 가까이서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이 엄청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고객님들 맞춰가지고 원목 루버로 조금 진행을 해드렸으니까요. 이런 건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거실부터 이 집을 어떻게 꾸며드렸는지 제가 설명 도와드릴게요. 한번 저랑 가보시죠. 여기가 지금 거실이고요. 이 바닥이랑 벽 쪽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다 타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벽 타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0각, 600각도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600각 이제 1200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600으로 1200으로 진행되다 보면 전체적인 사이즈를 맞춰서 조금 이제 잘라서 가운데에다가 포인트를 좀 줄 수 있도록 길이를 다 맞춰서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입주를 하셨어가지고 이제 아직 설치가 안 된 거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도 타일인데요. 이 바닥에 이 타일이 그냥 이렇게 깔고 저희가 이제 이 줄눈 작업까지 다 진행을 해드렸어요. 원래 보통 이제 바닥을 뭐 하얀색 매지라든지 비둘기색 매지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는데, 그 매지를 보시면 그 가운데가 자주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보면 이렇게 먼지라든지 이렇게 때가 끼는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이랑 같이 조금 상의를 해서 이 캐라폭시라는 이제 줄눈 작업을 제가 조금 진행을 해드렸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시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원래 천장에 이렇게 우물 천장이 있었어요. 원래는 한 요 정도, 원래 한 여기서부터 한 30cm 정도 작았는데 요거를 저희가 확장을 해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안쪽에 보면은 환풍기 이제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조심해서 앞쪽으로 조금 이동 설치를 하면서 우물천장을 이렇게 확장을 해드릴 수 있고, 오징어 합판이라는 자재를 써서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반원형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포인트 하나는 가운데에 실링팬을 예전에는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는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실링팬이 조금 예를 들어 좀 유치하다,
아니면 이게 뭐 약간 느낌이 좀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다들 안 하시곤 했는데 다시 실링팬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 실링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기 순환도 확실하게 잡고 이제 공기청정기가 이제 같이 돌아갈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물천장을 아까 전에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보태드리면 안쪽에 이제 이노실링을 사방으로 둘러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을 해드렸고, 이 우물천장에만 이노실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벽 쪽에도 이노실링 간접 조명을 넣어서 색상은 다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이제 고객님들도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면서 조금 이제 집이 단조롭거나 단순하다는 느낌은 안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가 전체적으로 한강뷰다 보니까 꼭 이 거실에 대한 조명과 우물천장 그리고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이제 제품이다 보니까 꼭 유념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주방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번 가보시죠. 원래 기존에 제가 어떤 부엌이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냥 단순하게 기역자 부엌이었어요. 기역자 부엌이고 뭐 이게 공간 활용 능력도 없고 당연히 기역자로 됐으니까 이 측면에다가 원래 식탁을 두고 이제 사용하시곤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너무 일반적인 인테리어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디귿자로, 뭐 요즘에는 당연히 디귿자로 많이 하세요. 근데 디귿자로 할 때 중요한 점은 아일랜드를 얼마만큼 이렇게 뽑아서 고객님께 진행을 해드리냐, 그리고 높이는 얼마만큼 올려드리느냐, 그리고 2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느냐,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부엌이나 워낙 요즘에 관심사가 많으시니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점 아까 제가 앞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한 2가지 정도만 꼭 유념해 주시고요. 요 집에서 조금 특이한 거는 타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고객님들 집에 뭐 타일 보시면 보통 300에서 600각 조금 크게 해서 진행을 해드리는데, 너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작게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중간 정도의 좀 큰 타일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좀 무거운 느낌도 있고 투박한 느낌이 있어서 요즘에는 다시 조금 이렇게 작은 타일로 진행을 많이 하시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타일은 근데 약간 매지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냐, 뭐 이런 게 때가 타지 않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걸 방지하고자 이 벽면 쪽에도 줄눈 시공을 같이 진행을 하면 그런 위험 부담은 조금 줄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다 보면은 상부장이랑 하부장이 색상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포인트로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샘에 찾아주시면 상하부를 고객님이 직접 고르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요 그레이스 700 라인, 이제 하부는 다크 베일이라는 제품이고요. 상부는 미드나잇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미드나잇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 도어 재질 자체가 유리 재질이에요. 유리 재질이라는 이유는 고객님들이 이렇게 손을 만지거나 집을 오래 사용을 하셔도 먼지가 끼지 않고 때가 타지 않는다는 점, 그게 이제 강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냉장고가 있어요. 근데 고객님께서 굉장히 잘 고르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저도 어제 입주를 하고 이제 오늘 촬영하려고 왔는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제가 한번 불을 한번 꺼볼까요? 불을 끄게 되면 이렇게 조명입니다. 조명으로 나와서 이제 아일랜드 쪽도 이렇게 비출 수가 있고, 이게 다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 상부장이랑 하부장이랑 이 상판이랑 이렇게 조명으로 된 이 냉장고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왜 이 상부장이랑 하부장을 그렇게 유독하게 이렇게 고르셨는지 제가 요거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이거를 너무 잘 골라주셔가지고 지금 오히려 이제 퇴근하고 오셨을 때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서 와인 같은 거, 이제 그냥 조명불 같은 거 다 끄고 냉장고만 보고 이제 와인 한잔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요거는 사실 저보다는 고객님을 조금 더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화장실 쪽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화장실 2곳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각 방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거실 화장실이고요. 네, 제가 거실 화장실에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은 바닥이랑 벽에 있는 줄눈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욕조 옆에 붙는 이런 파티션, 그다음에 욕조 옆에 붙는 타일, 이제 이런 게 어떻게 진행을 해드렸는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거실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타일은 무조건 매지라는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매지가 이제 좀 오래되다 보면 이제 곰팡이가 쓸거나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고객님들이 이제 타일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곤 하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오늘 주방이나 거실이나 이런 데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줄눈을 제가 다 작업을 해드렸어요. 근데 조금 더 강조를 하자면 그냥 일반 줄눈이 아니라 이제 캐라폭시라는 줄눈을 제가 사용을 했고, 그냥 일반 줄눈 같은 경우에는 이 매지 위에다가 한 번 더 줄눈 작업을 해서 좀 반짝반짝거리게 약간 하는 작품이고, 캐라폭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지를 조금 더 다 깎아내서 그 위에 새롭게 그 이제 때가 타지 않는 제품으로 매지를 다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에서 이제 차이가 조금 나는데, 일반 줄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칸당 이제 60만 원, 이제 욕실에서 이제 바닥이랑 벽 했을 때 이제 60만 원을 생각하시면 되고, 캐라폭시로 진행했을 때는 그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20만 원, 이제 시공비나 제품가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욕조 옆에 원래 보면은 에이프런이라는 이런 제품이 붙어서 왼쪽에 약간 플라스틱이 이렇게 붙는데, 그거는 조금 고급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냥 욕조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옆에도 이 안쪽에 보시면, 이 욕조 안쪽에 보시면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조적으로 저희가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 벽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벽돌을 쌓은 다음에 그 측면에다가 타일을 붙여서 이렇게 뭔가 일체감 있게, 요즘엔 빌트인이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약간 빌트인스럽게 욕조를 이렇게 짤 수가 있다 라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샘에서 나오는 조명 거울인데요. 이거는 뭐 포인트로 주실 수 있으니까 뭐 생각을 하셨다가 한샘바스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거실이랑 안방 욕실이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여기도 똑같이 바닥이랑 벽이랑 똑같이 줄눈 작업을 진행해 드렸고, 타일로 다 진행을 했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거실에서 이런 욕조 옆에 이런 파티션이 붙었는데, 이런 파티션을 이런 아쿠아 유리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약간 물결무늬, 화장실에서조차도 조금 더 포인트를 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수건 선반이나 이런 욕조 코너 선반, 그 다음에 이렇게 수건 선반 같은 경우가 전부 다 무광 니켈 제품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유광 너무 싫어하시고 나는 무광이 좋으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가격이나 이런 거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이고요. 안방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2가지예요. 폴딩 도어랑 붙박이장이라는 제품인데, 그래도 잘 보시면 안방에는 보통 이렇게 중간에 창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방은 이제 좀 더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는 외창, 그리고 안쪽에는 내창으로 준비돼서 방 안쪽에 조금 더 이중 단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특이하시죠? 이쪽에 이제 폴딩 도어가 중간에 섰다라는 게, 폴딩 도어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밋밋하세요. 그래서 여기 상부 쪽을 보시면 이제 이노실링 간접 조명을 넣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면 폴딩 도어는 그냥 열면은 이렇게 열리니까, 뭐 예를 들어 나중에 바깥쪽에 이제 뭐 화단을 만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꽃이나 이런 화분 같은 거를 여기다 두고 이제 키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고객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하셨다가 말씀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진행을 해 줄 수 있다 라는 점을 설명을 해 드리고 싶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여기 붙박이장이에요. 뭐 터치 도브라는 제품인데 한샘에서 가장 이제 시그니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텍스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급스럽고요. 뭐 내부는 저희가 이제 이사가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열어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우더장이에요. 파우더장은 이제 밑에가 지금 현재는 서랍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서랍이 아니라 의자를 둘 수 있는 형태로도 이제 제품이 나오고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바로 샤워하고 나와서 이쪽에서 머리를 말리거나 앉아서 화장을 하거나도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다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안방도 바닥을 타일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바닥에도 똑같이 캐라폭시 줄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지가 떨어지거나 오염이 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고요. 제가 뭐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여기 고객님 집은 거실, 현관, 주방, 안방은 타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드레스룸이랑 이제 입구 앞에 맞은편 방은 바닥을 마루로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바닥을 보시면 그냥 일반 마루가 아니라 이렇게 헤링본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그냥 이제 방에 들어왔을 때 이런 입구 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공간이 비는데, 이런 공간 활용들을 다 진행을 해드려서 이쪽에는 이제 붙박이장,
두 통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고, 이게 저기 한샘에서 나오는 시스템장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시스템장을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설치가 가능하세요. 뭐 이렇게 내부 여기 서랍을 만약에 원하시면 서랍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2단으로 원한다 그럼 2단으로 하실 수 있고, 뭐 작은 선반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면은 고객님이 직접 골라서 설치가 가능하니까 이런 시스템장이나 붙박이장 이런 거는 고객님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견적 문의 받으시고 디자인도 같이 해보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클라이언트님이 개성 가득한 이 집처럼 나만의 공간을 완성하신다면 늘 행복한 일상이 되실 겁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객님들 여기 밑에 댓글에 이제 뭐 요 집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나 그다음에 한샘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샘 리하우스랑 한샘 광진대리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샘 리하우스 광진대리점 손준영 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